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 존중합니다. 함께 가야 될 동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존중감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우리가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제가 제기한 문제 제기가 너무 얼토당토 않고, 그리고 저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이라면 욕먹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점이면 같이 더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시민들께서 오해하고 있고 저도 오해할 수 있죠. 그러면 오해가 풀리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사실 무한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태릉공사 예정대로 올해 착공을 해서 문수로 3개 차선 막아버리면,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출퇴근도 못 하고 온통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때에 시장으로서 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사직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무겁습니다. 전임 시장이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무책임한 말이고 무조건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당장 3개차로 공사 들어가면 아이들 등하교 어떡할 겁니까? 출퇴근 어떡할 겁니까? 시내버스도 제대로 안 다니는데 자동차마저 이용 못하는 상황, 그것도 울산 도심 한복판 무고동부터 최소 현대해상 사거리까지는 완전히 마비돼 버릴 겁니다. 도시가 마비되는 겁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몸의 혈관과 같습니다. 뇌졸중 한 번 오면 끝이잖아요. 다시 혈관 뚫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책이 있나요? 당장 착공했을 때 대책이 있나요? 시민들 참으세요. 이게 대책인가요? 참는 것도 참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참는 거죠. 아까 보고하실 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걷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통이 그대로 마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울산 도심 한복판 구간이 통째로 마비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책이 있나요? 제가 오늘 뭐라 하려고 한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 오늘 뵙자고 했던 것은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 결과를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라 반협박입니다. 너 멈춰봐라. 엄청난 법적 책임과 또 이미 계약 다 해놨는데 어떡할래? 이런 내용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가,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다른 더 좋은 대안은 없는가를 얘기하는데 저한테 정치적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정치질을 하려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책임감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괜찮다 얘기만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위례성과 얘기합니다. 위례성과 편성량에서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자료 열어보니 9편성, 10편성 한 량 차이입니다. 또 민간 위탁 할 수밖에 없다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위례서는 서울교통공사에 위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무조건 우리 부서 말이 맞습니다 얘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당장 주신 자료만 해도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위례서는 10편성인데 우리는 9편성이니 우리가 예산이 훨씬 적게 듭니다. 이건 안 맞는 말, 한 편성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용료는 위례선이 훨씬 높을 건데요. 그러니 우리가 예산이 적게 듭니다. 우린 철로 관리 유지 비용은 안 드나요? 철로 구간이 위례선의 2배인데. 그러니 뭔가 저는 합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민간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작았습니다. 근데 위례선도 똑같은 입장이죠. 하지만 교통공사에다 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다른 분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부 관련 사업, 공모 사업에서 대전이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묻자 그 담당 공무원이 정치력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한심한 작자들이 지금 관련 부서에서 주요 업무를 하고 있으니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우리 행정을 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간부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주인공이고 본인들이 이 문제들을 기획할 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되는 기획자이자 영업 담당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래전략실은 근본적으로 방향을 재수정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겁니다. 우선 이재명 정부의 전략을 정확하게, 정부의 정책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분석 틀 속에서 대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정리해내는 작업을 하고 그거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리해서 이 미래전략실의 계획을 다시 세우고 그걸 정리해 갖고 7월 중에 보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공약에서도 이야기했듯이 AI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을 실무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다 진행하겠지만 대전의 산업의 미래들을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특히 AI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의 변화들을 예측해내고 그것들 대전시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은 알다시피 뭐 카이스트, 충남대 등 학교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 기조실뿐만 아니라 미래전략실들이 함께 결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전략실 내에 전담 부서가 이걸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도 다시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7월 2일이었죠. 대통령이 참여한 자리에서 충청권 메가 프로젝트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전은 어떠한 것도 좀 내용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물론 그 산업의 특성상 대전은 다른 영역에서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 대전시는? 그러면 정부 정책이 저 방향으로 가면 대전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를 정부한테 제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정부가 주길 바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그 중에서 대전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획해서 정부한테 제안하고 그것이 사업과 예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청년 창업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대학과 연구소와 청년들의 일자리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는 정부에서 상당히 기대하는 바들입니다. 이런 것은 또 대전이 갖고 있는 장점들입니다. R&D 그리고 인재 양성 그리고 반도체 배후 기지로서의 소부장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잘 수립을 해서 대전도 이러한 정부의 산업 정책에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준비들을 철저히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